한파특보가 내려진 충북의 기온도 연일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강력 한파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지역 업체에 돈을 빌려 논란인 김영환 지사가 연말까지 자신의 재산 문제를 말끔히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담보가 된 한옥 건물 매각을 시사했습니다. 청주에서 노래방 주인을 살해한 피해자에게 강도 예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피해자가 범행 직후 또 다른 동네를 배회한 사실이 경찰의 동선 추적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연일 최저 기온이 새롭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충북 모든 곳 역시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평년보다 10도 정도 낮은 이번 한파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초원 기자입니다. 흐르던 하천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물길 바깥쪽에서 시작된 빙판이 빠르게 하천을 덮어갑니다. 영하 10도를 맴도는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눈과 함께 하천이 얼어붙었습니다. 차디찬 대청호는 물 한 개를 피워내며 장관을 연출합니다. 출근길 시민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자와 목도리, 외투로 중무장했습니다. 마스크 위로 새어나온 입김은 눈썹에 하얗게 얼어붙었고 지금 이마가 얼얼해요 지금. 그 정도로 추워요 지금. 추위에 배어나온 눈물은 속눈썹 끝에부터 하얗게 얼었습니다. 어느 뉴스에부터 보니까 저기 모스크바가 우리나라보다 따뜻하다고 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어요. 추위를 피할 곳 없는 시장 상인들은 상자 안에 전기 난로를 세우고 몸을 구겨 넣습니다. 행주는 꼬깃꼬깃 얼어붙어 무엇을 닦을 수도 없습니다. 이게 다 얼어서 터지지가 않아. 두부를 만드는 한 상인은 추운 날씨 탓에 콩조차 붙지 않는다며 한숨입니다. 콩이 안 불어서 두부가 그 다음날 늦게 나올 때가 종종 있어요. 한파 때문에 일부 학교는 교복 의무 착용 규정을 완화했고 학교에서 날씨가 춥다고 바지는 사복 허용을 해줬어요. 조금이라도 따뜻할까 추위를 피해 남쪽 지역으로 여행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날씨가 그나마 영상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가기로 했어요. 충북 전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충북 일부 지역은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번 겨울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번 강추위로 일주일간 충북 지역에 들어온 수도 동파 신고는 모두 29건, 고드름 제거 신고는 40건 있었습니다. 기상청은 평년보다 10도 정도 낮은 이번 한파가 토요일까지 이어지다 일요일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지역의 한 폐기물 업체에서 자신의 한옥을 담보로 30억 원을 빌려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가능하면 올해 안에 자신의 한옥을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대웅 기자입니다. 김영환 지사는 지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 북촌 한옥마을에 한옥 건물 3채를 샀습니다. 지난해 12월 직거래로 한 사람에게 75억 원에 팔기로 하고 중도금 65억 원을 받았는데 지난 10월 계약이 무산됐습니다. 김 지사는 중도금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 이 한옥 건물들을 담보로 지역의 한 폐기물 업체에서 30억 원을 빌렸습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의혹이 논란인 가운데 김 지사의 측근은 김 지사가 조만간 한옥을 매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가 30억 원을 빌릴 때 이 업체에 한옥 매수 우선권을 준 상황. 이 관계자는 해당 업체 이외에도 여러 팀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조만간 한옥을 매각할 것이라면서 아직 계약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 역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직자 재산 신고를 마감하는 연말까지 자신의 재산 문제를 말끔히 정리한 뒤 연초에 도민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위 오이밭의 갓근 같은 일이기 때문에 정리되는 대로 도민들께 먼저 말씀을 드려서 이런 오해 내지는 불씨가 없어질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에서는 해당 폐기물 업체의 실제 소유주가 소각장을 운영했던 모 회장으로 추정되고 관련 업체가 지역의 매립장 부지를 사서 용도 변경을 추진하는 등 이해관계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 업체에서 돈을 빌린 것도 대가성이 의심된다며 김 지사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굳이
일면식도 없고 잘 모르는 분에게 그 금전거래가 오고 가고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건 좀 일반적이지 않고. 김 지사의 한옥과 관련한 의혹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대우입니다. 법정 시한을 19일 넘긴 국회가 어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충북에 추가 배정될 국비 규모가 관심입니다. 충청북도는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서를 분석해 충북 관련 사업들의 증감 여부와 규모를 파악한 뒤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충북은 정부안 기준 8조 3천여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국회 심사를 통해 AI 바이오 영재고와 방사광 가속기 등 적어도 1,500억 원 이상의 증액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야는 정부 안에서 4조 2천억 원을 감액하되 연구개발과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등 1조 원 이상의 증액에 합의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5선 변재일 의원의 지역구인 청주 청원구 출마 예정자가 6명으로 늘었습니다. 국민의힘 서승우 예비후보는 어제 청원구민의 희망을 담는 그릇이 되겠다며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자치행정 비서관을 지낸 서 후보는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능력을 고향 발전을 위해 바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행열 예비후보도 청원의 정치판을 바꿀 사람으로 교체해야 한다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지낸 유 후보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고 새로운 청원을 위해 거침없이 가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청주에서 노래방 주인을 살해한 50대에게 강도 예비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여기저기 상가를 돌다 범행을 저지른 이 피의자는 범행 직후 또 다른 동네 상가 건물에서도 포착됐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밤 검은 옷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상가 건물로 들어갑니다. 내부를 살핀 남성은 6분 만에 건물 밖으로 다시 나옵니다. 10여 분 뒤에는 또 다른 상가 건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올라탑니다. 3층에 도착해 문이 열렸는데 잠시 멈칫하더니 그대로 다시 내려갑니다. 상가 밀집 지역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던 피의자는 결국 한 노래방을 선택해 혼자 있던 주인을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계획한 건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범행 전부터 계획을 했던 건가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 피의자에게 강도 예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 직후 청주의 또 다른 동네로 가서 노래방이 있는 상가 건물에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통해 2차 범행도 계획했던 걸로 본 겁니다. 경찰이 신고 33시간 만에 피의자를 검거해 추가 범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물론 2차 범행 계획 여부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선 범행 당시 빼앗은 현금 50만 원으로는 부족해 추가 범행을 계획했던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범행 후에 들어간 게 나왔어요. 그 CCTV 보니까 노래방 쪽 건물로 들어간 게 나왔는데 노래방 주변을 걸어다니는 걸 봤을 때 2차 범행을 했을 수 있는 소지되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등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다음 주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강력범죄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상 공개는 안 하기로 결정됐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6주기 추모식이 거행됐습니다. 제천 하소 생활체육공원 추모비 앞에서 치러진 6주기 추모식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김창규 제천시장과 충청북도 정무특보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해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 29명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유가족은 추모식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대화 창구를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농기계를 훈련하던 곳에서 보기 드문 이색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전시회 제목 역시 농기계에서 따온 트랙터인데요. 버려졌던 공간이 쓸모 있는 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한 곳, 오늘 문화있다에서 찾아가 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체인을 따라 정상까지 올려진 공은 좌우 어느 쪽으로 하강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레일을 따라 내려갔다 다시 끌려 올라가기를 되풀이하는데 관람객의 움직임이 센서로 감지될 때만 작동합니다.
도시와 도시 간의 물리적 이동 과정을 표현한 것으로 반복되지만 예측 불가능한 일상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굉장히 정해진 길을 편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느껴지지만 저 구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금 다음에 어디로 갈지 그리고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 지휘자가 오길 기다리는 동안 합창 단원들의 어정쩡한 표정. 합창이 시작되자 곧바로 집중하는 건 집단 속 개인의 모습입니다. 표정이나 움직임, 피부 등에서 실존과 가상의 경계가 모호하게 보이는 건 3D로 스캔한 지인들의 사진에 작가 자신이 직접 연기한 데이터를 적용시켰기 때문입니다. 페인팅에서 조각, 키네틱 아트, 미디어, 설치 등 6작가의 작품이 모여 있는데 흔히 보는 전시장의 모습이 아닙니다. 농기계 훈련관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4년간 비어있던 공간을 예술가들의 창작과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쓸모없어 버려진 간판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한 작가는 역시나 방치됐던 공간의 재탄생에 의미를 둡니다. 딱히 이제 어떤 예술적인 공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다만 이제 이런 버려진 공간들이 그냥 허물어지고 혹은 다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기보다는 농작업에 큰 전환을 가져온 농기계 트랙터에서 착안해 사람을 의미하는 전미사를 붙인 전시명은 이 같은 공간 변화의 가능성을 표현한 겁니다. 충북문화재단과 문화예술위원회, 메세나협회와 기업이 손잡고 시작한 건데 첫 시도라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 예술가분들도 이 공간을 통해서 창작 활동이 변화되고 그리고 예술가들의 창의적 활동도 변화되어서 어떤 기대 이상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창작 실험실이 생긴 걸 반기는 예술인들의 요구와 관객의 호응에 힘입어 27일까지였던 전시 기간은 새해 1월 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진천군이 충청권에서는 처음으로 군민을 대상으로 농어촌 버스를 무료로 운행합니다. 진천군은 군의회 그리고 진천여객과 업무 협약을 맺고 진천여객이 내년 7월부터 버스를 무료로 운영하면 진천군은 소정의 한도 내에서 손실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진천군은 관내버스 27대, 62개 노선을 무료로 전환하면 연간 약 10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편 청주와 진천으로 가는 711번 버스와 혁신도시 자율주행 버스, 그리고 수요응답형 버스 등은 이번 협약에서 제외됩니다. 1년 전부터 시범 운행 중인 충청권 자율주행 버스의 운행 구간이 청주공항까지 확대됩니다. 충청북도는 내년 하반기부터 대전 반석역에서 오송역을 오가는 기존 자율주행 버스의 노선을 청주공항까지 26km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투입되는 버스도 현재 한 대에서 3대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자율주행 버스는 라이다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 사람의 조작 없이도 장애물과 속도, 신호와 차간거리 등을 스스로 제어하는 차세대 교통수단입니다. 연간 이용객 360만 명 돌파를 앞둔 청주국제공항이 면세점 확장을 추진합니다. 공항공사 청주공항은 출국장 면세점의 신규 운영자 선정을 앞두고 영업장 면적을 기존 200제곱미터에서 281제곱미터로 넓히고 면세 물품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운영자의 계약 기간은 내년 4월까지로 청주공항은 입찰 공고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면세점을 운영할 새 운영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사직동과 사창동 일대 옛 국정원 부지 6천여 제곱미터가 이르면 2026년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청주시는 옛 국정원 부지를 주변 청주시립미술관과 청주아트홀, 청주예술의 전당 등과 연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이달 중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계약을 추진합니다. 이 부지는 지난 2000년 청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됐지만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유휴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천 의림지의 무장의 나눔길이 개통됐습니다. 제1의림지와 제2의림지 사이 1.6km 구간의 무장애길은 경사도를 8% 이하로 낮추고 폭을 1.5m 이상으로 넓혀 장애인과 노약자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길입니다. 이로써 청전동 시민광장 사만의 초록길부터 제2의림지 한방치유숲길까지 총 길이 6.5km의 산책로가 모두 연결됐습니다. 한편 무장애길에는 내년 5월까지 경관 조명이 추가로 조성됩니다. 보은의 무료 눈썰 매장이 개장됩니다. 보은군은 뱃들공원 하상주차장에 길이 80m 대형 슬로프와 아이스링크, 또 눈 놀이터와 먹을거리 장터 등을 조성합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